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296페이지가 부가가치세인데 공급 시기와 무슨 장소요? 공급 장소.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에도 종종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솔직히 저희 같은 소비자, 회사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중요하냐면 국가 때문에 중요해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마인드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재무회계하고 우리 원가회계 공부할 때는 회사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누구 입장이요? 회사.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가세 보고 전산세무 이급할 때 소득세 볼 거거든요. 요거는 국가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 아니면 뭐 인천시 입장 이런 식으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가세 공부하실 때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네, 회사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부가세 공부할 때는 내가 곧 국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100원이라도 더 뜯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거는 뭐를 내는 법이죠? 세금을 내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법 테두리 안에서 100원이라도 더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솔직히 100원이라도 뭐 하고 싶죠? 덜 내고 싶죠. 그래서 종종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어보시냐면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내요? 없어요. 합법에선 없어요. 네, 대부분 뭐 TV라던가 이런 쪽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합법적인 얘기인 거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거의 90% 이상은 불법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일명 합법적인 불법이 있어요. 네, 법안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들어가시면 사장님들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깜장 봉투를 던져주고 가요. 네, 그리고 거기에 영수증이 잔뜩 있거든요. 근데 그 영수증이 뭐냐면 본인 집에서 쓴 영수증이에요. 네, 그리고 영수증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비용 처리 좀 해. 왜냐면 비용이 높아야 이익이 작아지거든요. 이익이 작아야 뭘 덜 내죠? 세금을 덜 내죠. 원래 집에서 쓴 거 처리하면 안 돼요. 근데 집에서 쓴 거 조금씩은 처리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식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제조회사를 다니는데 우리 회사에 기숙사가 있어. 근데 기숙사에 저거 뭐지? 세탁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영수증에 봤더니 슈퍼타일을 샀네. 그러면 뭐라고 꾸밀 수 있어요? 예, 기숙사에 있는 세탁기에 쓸 뭐요? 슈퍼타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보여요. 일을 하시다 보면.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원래 집에서 쓴 건 안 돼요. 회사에서 쓴 것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좀 하는 경우들도 있고 원래 불법 같은 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줄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줄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 하시는 식당들 있잖아요. 현금으로 달래. 얼마 이하는 현금으로 주세요. 이런 것도 원래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불법이에요. 내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카드 냈더니 10% 더 내야 된대. 종종 이런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다 불법이에요, 원래는. 원래 이거 국세청이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는 거지. 원래 그런 거 하나하나씩 다 하면 되게 잘못된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만연해 있는 게.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많이 갖고 싶어요?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솔직히 내가 더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편법 아닌 편법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공조를 해요. 뭐 이렇게 하면 세금을 덜 내더라. 근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불법을 저지를 때는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안 걸리면 땡이거든요. 근데 걸렸을 때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큽니다. 100원 내야 될 거를 150원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걸리면. 그래서 항상 안 걸리면 장땡인데 걸렸을 때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공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우리 부가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1기하고 2기로 나누어지고 예정하고 뭘로 나누어져요? 확정. 그래서 부가세는 몇 번 신고한다고요? 4번 신고합니다.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4월 25일.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 신고 및 납부는 7월 25, 그 다음에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 요거는 쪽지 시험은 안 보는데 기본이니까 외우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 1년 몇 달이에요? 12달이잖아요. 12달을 몇 등분 하면 돼요? 4등분 하면 돼요. 그러면 몇 개월씩 나누어져요? 3개월씩.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월 31일이면 몇 월 며칠까지요? 4월 25일. 이런 식으로 25일 안으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 쪽지 시험은 안 봐요. 그리고 전산세무 2급 하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질 거예요. 맨날 날짜 넣을 거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박스 잘 보세요. 요거 잘 나옵니다. 근데 쪽지 시험을 별도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잘 나오긴 하는데 이거 외울 시간에 딴 거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여기 박스에 있는 거 거의 다 외워야 되거든요. 잘 나오긴 하는데 왜 안 외우냐면 가성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외울 시간에 저거 하는 게 더 좋아요. 원가 얘기를 암기하시거나 아니면 분계 연습하시거나. 왜냐면 이론 하나 맞추면 2점이거든요. 근데 분계 하나 맞추면 3점이에요. 점수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현금 외상 할부라고 있으시죠? 예, 저는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렇게 설명해요. 일반 판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돈 주고 파는 거,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파는 거, 그 다음에 할부로 파는 거.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우리 마트 가서 물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트에서 물건 살 때 현금 주고 물건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카드로 물건 살 때 있죠. 카드가 외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할부는 우리가 뭐 이제 2개월, 3개월 이렇게 나누어서 카드로 결제할 때 할부 2달이요, 3달이요, 6개월이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는 인도 기준이에요. 근데 이 인도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보면은 마트에 그 캐셔분한테 물건 드리잖아요. 그러면 캐셔분이 바코드 찍고 나한테 주죠. 그럼 나는 인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은 순간 그때부터 그 물건은 누구게 되는 거죠? 내 거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무슨 기준이라 그래요? 인도 기준.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하고 묶을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왜 그러냐면 앞에 잠깐 봐주세요. 우리 장기 그러면 몇 년 넣는 거죠? 1년 넘는 겁니다. 할부 그러면 한 번에 내는 거예요? 여러 번에 내는 거예요? 여러 번에. 네. 우리 왜 장기 할부 할까요? 1년 넘도록 할부를 하는 이유.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맞잖아요. 설마 10,000원짜리를 36개월 할부를 하겠어요? 10,000원짜리를 한 번에 내지? 근데 1,000,000원이야. 그럼 한 번에 내기 좀 그러니까 뭐 36개월, 24개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장기 할부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중간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내겠다.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씩 내겠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이것도 중간에 낼까요? 한 번에 안 내고?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금액 큰 거는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아파트 만약에 3억짜리야. 한 번에 3억 다 내요? 아니죠. 초반에 얼마 내고 몇 천만 원 내고 중가운데 얼마 내고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근데 왜 그렇게 나누어서 내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완성도 기준 지급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근데
초반에 계약금으로 만약에 1억을 냈어. 그 다음에 30% 완성하면 3억 줄게. 그 다음에 60% 완성하면 3억 줄게. 그 다음에 100% 완성하면 나머지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해줘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금액이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내가 10억이 있어. 그 10억 한 번에 다 주면 위험해요. 왜냐면 돈 들고 날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큰 금액은 한 번에 주라 그래요, 나눠서 주라 그래요? 나눠서 주라고 하잖아요. 왜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뉴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대부분 부모님 세대가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하세요. 노후에 전원주택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거기에서 노후를 보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 시골이나 외곽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집 뼈대만 있거나, 예, 올리다가 만 건물들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집 짓다가 도망간 거예요. 초기 자본만 받고 돈을 달래. 그리고 일부 땡겨갖고 안 짓고 도망가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사기치는 것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내부 실내 디자인하다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하다가 말고 도망가. 아니면 뭐 하나 할 때마다 돈 내놓으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론은 셋 다 이유는 하나예요. 금액이 뭐예요? 커요. 네, 금액이 크니까 한 번에 다 주기에는 어떻다? 부담된다. 그래서 돈 주기로 약속한 날 있잖아요. 그때마다 세금을 내라.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내죠? 3개월에 한 번씩 내죠. 이거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 내래. 그러면 세금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걸 예로 들어 드리면, 건물 10억짜리잖아요. 그러면 10억에 10%면 얼마죠? 1억이잖아요. 그러면 세금만 얼마를 내야 돼요? 1억을 내야 돼. 근데 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 먼저 내래. 이러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래 국가가 제일 좋은 거는요, 세금 내고 회사가 망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제일 좋은 건 이 회사가 잘 되면서 꾸준히 계속 뭐를 내는 거죠? 세금 내는 게 가장 어때요? 좋아요. 맞잖아요. 왜냐면 망하면 더 이상 못 내잖아요. 근데 계속 운영이 되면 세금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계속 거둘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에 다 내면 위험하니까 돈 받을 때마다 뭐 내라? 세금 내라. 왜냐면 돈을 받았으면 세금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돈 잘 버시는 분들이 잔머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잔머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을 안 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십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위장 이혼하신 분들. 예, 뭐 안 내려고요? 세금 안 내려고. 예.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인데, 뭘 연구 중이냐면, 요즘에 현금 거래가 많아요, 카드 거래가 많아요? 카드 거래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카드 값의 10%를 카드 회사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 놓는 거예요, 일부 금액을.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세금 신고를 한 다음에 그 세금 내야 될 거를 묶여 있는 카드 값에서 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입금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한 3년 전인가 5년 전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위장이혼이에요. 실제 그런 경우들 꽤 많아요. TV에 나오는 것도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국가하고 돈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눈치 보기 전쟁이에요. 참고로 강남에 밀린 세금만 합치면 조 단위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 막 몇천억씩 안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 네.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줄 건데, 뭐냐면 1,000만 원 이상 세금이 밀리면은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외국으로 못 나가게 출국 금지 조치만 해도 아마 세금 지금보다는 더 잘 낼걸요.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많이 나가잖아요. 골프 치러, 놀러 많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근데 출국 금지 조치를 다 내려버려. 그러면 아마 기존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런 법을 만드는 친구들이 그 지랄을 떨고 있거든요. 예,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지 같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법 만드시는 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맞잖아요. TV 보면은 나올 때 봐봐요. 그거 어마무시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요. 저희 처남이 예전에 인천시청에 있었거든요. 뭐 담당이었냐면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저거 뭐지? 주차장 관리를 했었어요. 모든 주차장 담당이었었는데 툭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한테 툭하면 전화 온대요. 왜 전화 오냐면 요즘 주차장 잘 되잖아요. 근데 주차장도 그냥 못 지어요.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받으려고 온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30년 동안 운영하고 30년 후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온대요. 구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오늘 누구 가니까 잘 부탁한다고. 근데 저희 천안 같은 사람이 공무원 해야 돼요. 앞뒤 꽉 막혔거든요. CR도 안 먹혀요. 뭐 국회의원이든 누가 전화 와도 딱 봐갖고 내용에 안 맞으면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한 명도 안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압박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안 맞으면 안 해주면 되잖아요. 맞으면 해주면 되고. 근데 요즘에 어쨌든 저기 주차장 돈 많이 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앞에만 해도 돈 엄청 벌걸요? 저도 거의 안 갖고 오는데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차를 끌고 와요. 그럼 저기 역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다 꼭 대놓는데 역 주변에 주차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땅값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역 주변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 먹고 돈 먹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5번 보시면 가공. 그래서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뭐 하는 때요? 인도하는 때. 이거 왜 그러냐면 가공이라는 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회사 갔을 때 만약에 거래처에서 가공 끝났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면 안 돼요. 왜냐면 가공이 끝난 거지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물건이 우리 회사에 왔을 때 그 물건을 보고 괜찮으면 그때 뭐를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 돈 먼저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공 끝났다 그래서 돈을 먼저 줬어. 믿고. 근데 갖고 왔더니 엉망이야. 그러면 AS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하냐면 AS 해줄 테니까 돈 더 주세요. 이래버린다고요. 근데 아직 돈을 안 줬어. 그러면 무료로 AS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AS까지 해주면 돈 줄게.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돈 먼저 주면 큰일 나요. 요즘 저희 꼬맹이가 저만 보면 돈 달라 그러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아빠 어떤 게임을 하는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러더니 뭐 보석 7,000개 주는 게 있다고 하루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저거 아무리 봐도 한 10만 원짜리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고민은 해보겠으나 안 해줄 것 같다고 그러고 왔죠. 예. 초등학교 1학년이시거든요. 요즘 그냥 아주 저기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의 심사임당을 쓰시겠다. 심사임당을 꽤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안 된다. 게임에 돈 쓰는 건 안 된다. 그냥 나처럼 몸으로 때워라. 저도 게임을 하긴 하는데 현질이라는 걸 지금까지 5,000원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게임을 10년을 넘게 했지만. 왜냐면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1,000원짜리 뭐 사면 뭐 특별하게 뭐 준다. 예, 그런 것만 사봤지. 예, 그분처럼 뭐 7,000개 사고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제 주변에 현질로 1억 넘게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병이에요, 현질은. 왜냐면 저런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현질을 하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남들보다 빨리 뭐 하려고요? 올라가 보려고. 근데 올라가 봤자 게임은 별거 없어요. 그냥 남들한테 조금 더 우월해 보이는 거. 그래서 저는 현질이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폐업에다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은근 잘 나와요. 특히 전산세무 2급에 잘 나옵니다. 폐업하면은 뭐 하는 때야? 폐업하는 때. 그래서 폐업하면 끝이 아닙니다. 폐업하면 남아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하면은 꼭 왜 망했는데 세금을 내야 되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세금 안 낸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더 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도 국가 입장에서는 너가 망했어도 뭐는 내야 된다? 세금은 내야 된다. 그래서 망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일부 안 되는 식당들이 조금씩 이제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람 구하기도 옛날보다는 어렵고. 근데 진짜 궁금한 건 하나 있긴 해요. 진짜 알바비로 시간당 2만 원을 주나? 여기 궁금하고. 그런 얘기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15,000원, 2만 원 준다. 그게 하나 궁금하고. 그 다음에 15,000원, 2만 원짜리는 사람을 얼마나 부려먹을까? 절대로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만 원 주면 2만 5천 원, 3만 원어치는 부려먹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을 어디까지 시킬까? 그게 궁금하기는 한데, 제 몸 자체가 그 몸으로 때우는 일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서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 네. 거의 아마 하루 일하고 약간만 5만 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몸의 특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제 동생은 사무실 일을 못해요. 제가 예전에 아주레미콘 다녔었거든요. 때려친 이유가 뭐냐면 사무실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서 기계 만지는 거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특성들이. 저는 앉아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제 동생은 사무실에서 일을 몇 번 다녔었는데 못해요. 너무 더워도 못하고 일하는 데가. 예전에 저기서도 일했었거든요. 신선 설렁탕이라고 아세요? 설렁탕집? 거기 공장에서 설렁탕 그 기계 돌리는 거 했었는데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때려쳤어요. 너무 더워갖고. 그러니까 본인만의 성향에 맞는 데를 찾아야 됩니다. 꼭 어디를 가라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회계는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더울 때 춥고 추울 때 덥고 싶어. 그러면 회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일해야 돼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폐업은 폐업하는 데고,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무인 판매기 뭔지 아시죠? 자판기. 그래서 자판기는 자판기에서 못 꺼낼 때요? 돈 꺼낼 때. 근데 왜 돈을 꺼내야 되냐면, 우리 부가세라는 건 내가 돈을 받아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간접세라 그랬잖아요. 간접세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해요. 직접세는 내 돈으로 내는 거고. 그래서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 아마 요번 정권 바뀌기 전에 간접세 중에서 뭔가를 또 만질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저도 최근에 마트 가서 봤는데 일부 물건에 부가세 안 걷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늘어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원래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일부 물건에 세금을 안 걷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늘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무지. 단무지 원래 부가세 내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마트 가서 봤더니 잠깐이긴 하지만 국가 쪽에서 이제 좀 싸게 팔라고 뭔가 내려왔나 봐요. 그래갖고 조금 싸게 팔긴 하는데 그렇게 싸진 않아요. 또 싸다라고 해서 뭐 몇십 원 싼 거지 뭐 몇천 원 싼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무인 판매기는 돈 꺼낼 때. 그다음에 수출은 거기 수출제와 있는데 선적일이라고 있거든요. 요건 세무때 쪽지 시험 따로 볼 거예요. 수출은 세무때 잘 나옵니다. 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딴 거 없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아까 일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죠? 3월 31일.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에요. 그리고 세금은 요때까지 내는 겁니다. 4월 25일. 그리고 요거는 몇 월 며칠까지 내는 거예요? 7월 25일까지. 왜냐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안에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자예요. 뭐라고요? 사업자. 근데 이날 팔았어. 3월 며칠 날 팔았어요? 31일 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3월 31일로 하고 싶어요? 4월 1일로 하고 싶어요? 4월 1일로 하고 싶죠. 왜요? 4월 1일로 하면 세금을 3개월 후에 낼 수 있어. 근데 3월 31일 날로 하면 몇 월 며칠 날 내야 돼요? 4월 25일 날.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날짜를 법에서 이렇게 딱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 장난을 못 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3월 31일인데 하루만 바꾸면 몇 월 며칠로 바뀌어요? 4월 1일로. 그러면 몇 달 후에 세금 내야 된다? 3달. 그러면 그 내야 되는 세금으로 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늦게 내거나 안 내고 싶은 거고, 국가 입장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뭐를 걷어야 되죠?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이 날짜로 하세요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뭐 거들려고? 세금 거들려고.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297페이지. 용역. 용역에 보시면 두 가지만 볼 거예요. 특수한 경우만. 첫 번째,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에다 밑줄 치세요.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국가가 계속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쪽을 뭐라 그러냐면 불로소득이라고 있어요. 불로소득이 뭐냐면 노동하지 않고 돈 버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부동산 임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주식, 그 다음에 코인, 그 다음에 뭐 이자 소득, 그 다음에 뭐 배당 소득, 이런 것들을 일명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이건 교재 없어요. 그래서 불로소득은 일 안 하고 돈 버는 겁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원해요. 맞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만약에 불로소득으로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불로소득을 얻을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일해서 노동력으로 해서 돈 벌 거예요?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건 다 모든 사람한테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뭐 파이프라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자면서도 돈 벌 수 있는 걸 뭐 해라? 만들어라. 라고 막 얘기들 많잖아요. 인터넷들 찾아보면 그런 얘기들 많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불로소득이 당연히 되게 좋은 거예요.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면 나 가만히 있어도 뭐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야. 그 대신 이걸로 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래도 최근에 아시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블로그 뭐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돈 버는 거 알려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거 대부분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잖아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유행 지난 거예요. 그 사람들 말대로 그대로 해서 돈 딸 확률은 지극히 낮아요. 왜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한 다음에 돈 잃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똑같아요. 뭐냐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노력했잖아요. 설마 내 돈 들어가는데 노력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인 딴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근데 대부분 다 돈을 잃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정보는 대부분 다 옛날 거고 아니면 이제 끝물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마 이거 갖고 100%돈 버는데 어느 미친놈이 그런 걸 인터넷에 올리겠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쫓아는 가지 마세요. 보기는 보되 참고만 하는 거지. 어떤 분들 보면 너무 맹신해. 저는 맹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 쫓아해갖고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꾸준히 잘 돼야지. 제 주변에서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소자본 창업해서 작년에 잘 벌 때 월 2천까지도 찍었대요. 되게 조그맣게 하세요. 되게 조그맣게 하는데 막 2, 3천도 찍었대요 작년에. 근데 고민을 했대요. 여기에서 더 땡겨갖고 자기가 계산을 해봤더니 욕심 부리면 5천까지는 찍을 수 있을 것 같더래요 월. 근데 안 했대요. 근데 왜 안 했냐면 이게 월 5천이 매달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쇼핑이라는 것도 그 시대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어떻죠? 계속 변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욕심 부린 데들은 거의 다 망하고 본인은 욕심을 안 버렸대요. 왜냐면 본인의 목표는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길게 가야 된다. 근데 저도 그 얘기가 맞다라고 보는 게 길게 가야 기회가 오거든요. 내가 거기에 발을 들여놔야 이게 기회가 오는 거지. 딴 거 하고 있는데 이쪽 기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갖고 돈 벌면 행복합니다. 저도 이게 목표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다들 목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좋잖아요. 나 100억 있어. 은행에 넣어놓고 매년 뭐 받아요? 이자 받아. 행복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계속 이거를 간섭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성공할 수도 없지만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으면은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상태예요.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저도 어렸을 땐 스트레스였지만 회사 가면 일하면서 좋은 얘기 들어요? 안 좋은 얘기 들어요? 안 좋은 얘기 듣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좋은 얘기 안 하고 나쁜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리고 월급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 이런 것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렇게 사느니 인생 몇 방이에요? 한 방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당연히 성공하면은 행복한 미래가 있지만 성공할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올인하는 건 아닙니다. 예, 본인의 여윳돈으로 하세요. 코인 살 거야 사세요. 근데 언제 사라고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저도 코인 있어요. 근데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돈 안 주고 뭐 이제 핸드폰을 무료로 돌려갖고 막 이렇게 주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코인도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그 무료로 받은 게 있는데 한 6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아마 떨어져서 한 3, 40만 원 할 건데 반토막 이상 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항상 불로소득 하실 때는 성공했을 때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타격이 오느냐도 어느 정도 계산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집이 조그만 게 하나 있긴 있는데 집 살 때도 고민을 좀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대출을 1억까지는 아니지만 1억 가까이를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큰 건 아닙니다.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게 평균치하고 얼추 비슷해요. 네, 평균이 한 7, 8천 정도 된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치하고 얼추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대출 받으면 얘 나가잖아요. 이자 나가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요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임대료 관련돼서 이 불로소득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100원이라도 더 거두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아직 코인은 안 됩니다. 코인은 원래 올해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1년 유보돼서 현재는 내년부터 코인 관련돼서 세금을 걷겠다.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대로 가면은 한 1, 2년 정도 더 유예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왜냐면 지금 코인 엉망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세금 내겠다. 세금 내라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지율 엉망인데 더 엉망될 거라 제 개인적인 예상은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물주가 되시면은요 보증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거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내래요. 그걸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라 그래요. 그래서 간주나 의제라고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가짜를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자지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맞죠?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뭐를 내라고요? 세금을 더 내라. 이걸 무슨 임대료라고 한다고요?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빌리거나 하면 보증금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1000에 50이야. 그러면 보증금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러면 그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임대료 아닌데 임대료처럼 보겠다. 그래서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 근데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날짜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날짜가 없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료일. 마지막 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297페이지 특수한 경우에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종료일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쉴게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 과세기간. 그 다음에 이 과세기간에 선불 후불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임대료인데 일반적으로 솔직히 얘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후불 임대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후불 임대료 했단 제 장담하는데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갑니다. 선불로 받아도 난리인데 후불이면 더 날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계약금이나 이런 거 받죠. 왜 받아요, 미리? 노쇼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노쇼 방지 때문에 돈 미리 받는 곳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후불을 한다? 그러면 힘듭니다, 후불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뭐를 많이 하죠? 선불을 많이 해요. 후불인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후불인 것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선불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떨 수도 있냐면 3개월 임대료를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예. 아니면 뭐 폐업 대제전 이런 것들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임대료를 한 번에 내요. 뭐 2달이면 2달,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미리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명 깔세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그렇게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개월 임대료를 미리 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 기간이 3월, 4월, 5월이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기 예정이 1월에서 몇 월이라고요? 3월. 그 다음에 1기 확정이 4월에서 몇 월이라고요? 6월. 그러면 얘는 이 과세 기간에 걸친 거죠. 맞죠? 근데 만약에 3개월치를 받았으니까 먼저 세금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3개월치를 냈다가 한 달만 쓰고 나가겠대.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2달치를 다시 되돌려야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월달은 언제 내는 거예요? 요때 3월달에 해당되는 건. 그 다음에 4월하고 5월은 1기 언제요? 확정 때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날짜를 정해야 돼요. 근데 날짜를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만약에 이 돈을 2월 25일 날 먼저 입금을 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날짜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선 솔직히 그 날짜에만 맞춰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면 무조건 종료일이에요. 날짜 잡기가 애매해. 그러면 무조건 무슨 일이라고요? 종료일. 그래서 거기도 종료일이라고 써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몇 시냐 10시 45분에 저기 299페이지 볼게요. 영세율과 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